예. 23학년도 그 말이 안 나와. 제가 22라고 써놔가지고. 아이 참. 아. 예. 저는 생물 학습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제목을 2022학년도로 서 잠깐 순간 당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2023학년도를 목표로 해요. 예. 그런데 2023학년도를 목표로 하려면 어머나 뭐 이게 현장감 있게 좋잖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좋죠? 2023학년도를 대비를 해서 또 대비를 하려면 그죠? 이걸 대비하려면 2022학년도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 그쵸?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그래서 기출 분석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저는 엄은미라고 합니다. 예, 저는 분자생물학 전공 PhD를 했죠. 박사학위 졸업 다 했고요. 학위 논문 있고요. 지금도 이제 구글에 제 이름 치면 논문은 올라오는. 근데 조금 옛날이 되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논문, 그러니까 연구보다는 이제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 소개도 좀 넣었는데요. 이제 뭐 우리 아는 사이에 제 소개가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기출 분석하고 학습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아이고, 이걸 못 고쳤구나. 뭐가 이제 틀이 깨져가지고 2022학년도를 분석을 할게요. 2020 바로 올해 일주일 전에 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세포생화학, 유전과 분자생물 이렇게 분야를 나누게 되죠. 사실 우리 이제 A형이 총 8문항인가요? 제가 색깔을 좀 설정을 해볼게요. 아, 생물 문제 A형은 총 8문항 더하기 3문항 해서 12문항이에요. 그리고 40점이죠. 예, 40점이고 그 중에 지금 이 3문항이 교육학 문항이에요. 근데 교육학 중에서도 생물 지식을 요구하는, 물론 과학 교육도 있지만 생물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 8문항을 이론학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이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론학은 생물 전체 분야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포, 일반 생물학 챕터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21장, 15장 정도까지가 15, 16장 정도가 세포생화학이고 그리고 유전과 분자생물학 그리고 동물생리와 식물생리, 진화다양성, 생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약간 통합 같은 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감수분열이랑 유전이랑 합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재밌던데요? 그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자, 앞에 문항 번호고요. 예, 여기 앞에 써 있는 거 문항 번호고 간단한 주제를 써 봤고요. 제가 여기다가 심 이렇게 쓴 거는 일반 생물학 지식이냐 심화 전공 지식이냐를 구분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문제 유형의 특징은 그건 뒤에다 써야 되겠다. 일반 생물학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골고루 나왔죠. 근데 식물생리가 빠졌어요. 맞아요. 예, 식물생리가 빠졌어요. 근데 가끔 문항수가 8문항밖에 되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들락날락해요. 그렇다고 지금 식물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제 내년에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 전에는 식물이 나왔죠. 그리고 계통분류가 한동안 빠져 있었어요. 계통분류가. 한동안 빠져 있었는데 계통분류가 다시 부활했어요. 예. 그러나 예전만큼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계통분류 또 선평균 모델의 진화 파트. 이번엔 약간 진화가 조금 더 많이 나온 게 특성이 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무난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위에만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전체가 8문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골고루 나왔는데 식물생물이가 좀 안 나온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나온다. 빠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B형엔 나왔죠. B형엔 출제가 됐고 A형에서 빠졌다는 것 뿐이고요. 생태가 지금 연 2년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생태가. 그래서 내년에는 생태도 좀 대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포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은 늘 이 정도 나왔습니다. 늘 이 정도.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요 최근 5개년은 제가 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니까 최근 5개년이라고 하면 이제 20년까지만 한 건데 21, 22는 요 근래에 있으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여기다 들어가면 저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거의 아무튼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통 20년을 다 총괄해서 공부해요. 20년 거 다 몰아서. 그래서 그런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 397 제가 다 분할 분석했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104문항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물론 20년까지입니다만 21, 22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큰 성향이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세포생화학하고 여기서 이 색깔이 그러니까 색깔이 여기 없어요. 이게 세포생화학, 그죠? 그래서 세포생화학하고 분자생물학. 그래서 세포생화학하고 분자생물학이 거의 한 5분, 그러니까 4분의 1씩 항상 나오는 거죠. 4분의 1씩. 그리고 이제 생리학, 동물생리학이 또 25%니까 아이쿠 잘못됐다. 다시. 그러니까 얘가 세포고 여기가 분자고 여기가 동물생리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3대 분야가 돼요. 세 가지가 25, 25, 25 항상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들이 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출제가 유형이 비슷해요. 이거는요. 요게 이제 요 근래 거를 요거 104개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전체 20년 내내 비슷하잖아요. 20년 내내를 봐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할 분야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주로 이제 그러니까 심화 이론을 할 때는 주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또 전공 분야까지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그래서 세포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은 항상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물생리학까지 3대 분야는 그리고 내용도 좀 보면 이렇게 보면 동물생리가 일반생물학 여기도 일반생물학 요것도 일반생물학 다 이번엔 거의 다 일반생물학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세 분야는 일반생물학 이외에도 전공 심화까지도 좀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리고 가끔은 이제 식물생들이 약간 전공까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런데 올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징을 좀 쓰려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의 특징은 이게 또 좀 써줘야 느낌 빡빡 오죠. 그죠? 일반 생물학이 많았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수준의 문제가 많았고 저렇게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일반 생물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좀 골고루 그 전에 빠졌던 문제들을 골고루 출제한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아주 쉽진 않아요. 실제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드렸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생물학 수준이긴 해도 이제 상세한 지식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게. 생물은 역시 섬세한 전공 용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거죠. 실험도 아주 기본적인 실험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한 실험 같은 거는 약간 일반 생물학 범위를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 지식을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생물학이 최근 지식도 많이 담고 있어요. 사실 전공 소득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무리는 또 일반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 좀 하자라는 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전공 지식을 남들 갖고 일반 생물학을 보면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정말 일반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많아요. 에쿠. 벌써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위로 올릴게요. 예, B형을 봐야죠. 그러면 B형 분석을 보면 9문제예요. 얘는 9문제 더하기 3 해서 12문항이죠. 예, 그리고 문항수가 바뀐 것 같다. 허허허허.
문항수가 바뀌었네. 잠시만요. 이제 캐스9을 확인해 봐야지. 아이고, 1번이 면역이죠. 아이쿠, 죄송합니다. A하고 B하고 바뀌었다. 아유, 못 살아. 요 근래 조금 일이 많아서 계속 밤을 샜더니 제가. 자, 여기 B고, 그쵸? 우리 11문항은 B거든. 그리고, 12문항은 A고요. 아유, 어떡해. 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고. 자, 그래서,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심화가 좀 있죠. 예, 세포 구조라던가 PCR 이런 실험 같은 거 조금씩 더 들어가죠. 이게 일반 생물학이긴 하지만 사실 안에 있는 내용 되게 많았어요. 캐스9도 좀 물어본 것 자체는 좀 깊었고 이것도 약간 통합이 있었어요. RNA이랑 합쳐서 나왔죠. 요즘에 이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약간 통합 이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자, 식물생리까지 골고루 챙겼어요. 여전히 생태는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심화가 있긴 했지만 예, A형이에요. 예, 12문항 교육하고 해서 40점. 그래서 심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반 생물학이 많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면 골고루 나왔죠. 근데 뭐 많이 차이지만 안 그래요. 이게 근데 하긴 세 문제씩 올라가가지고 그쵸. 이게 이쪽이 또 좀 굉장히 비중이 아까보다는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꽤 골고루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해서 뭐 많은 게 아니고 한 문제 멋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지? 그래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된 상황이지요. 3, 예, 그래서 문항이죠. 생태가 출제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생물학 범위가 많이 출제되었고, 특히 재작년에는, 수준이죠. 범위도 그렇고, 수준, 범위가 아니라 수준. 그래서, 수준을 많이 다루었고, 하지만 역시 또 상세 기전이 필요하고 전형적인 실험이 나왔고 실험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 실험이 조금 까칠하긴 했어요. 그래서 요구가 되었죠. 그래서 실험은 조금 까칠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일반 생물학, 그러니까 생물 전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전공 공부는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하며 식물생리를 플러스해서 그리고 이제 전공에서는 실험을 많이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올해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이 많았어요. 재작년에는. 아까 이젠 작년이 되나? 저는 일주일 전이 작년이 돼. 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자세가. 왜냐면 전 이제 데뷔가 2023년도 데뷔가 돼 버리니까요. 일주일 전인데 그게 작년 거라고 하죠.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시험 보고 안 보고로 이제 해가 나뉘어지는 거죠. 여하튼 재작년 같은 경우는 B형의 자료 분석형이 꽤 좀 까칠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많았고 제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수준도 그러니까 예상됐다는 건 많이 알려진 문제, 아주 희한한 문제가 좀 드물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평균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변별력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세의 내용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별력은 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 유형이 좀 늘어났고요. 여기서 통합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챕터, 우리가 이제 챕터 구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챕터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죠. 생태나 이런 부분은 다양성 파트는 분류죠. 이게 분류인데 분류나 생태는 한 분야에서만 나오죠. 이게 다른 거랑 합쳐지진 않아요. 하지만 진화도 조금 이제 유전이랑 합쳐지죠. 집단 유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세포하고 동물생리학 이런 건데 진짜 그렇게 통합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자생물학도 약간 고유 영역이죠. 분자생물학 고유 영역이고 분류 고유 영역이고 생태 고유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죠. 특히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 더하기 발생, 세포 더하기 뭐 식물, 세포 더하기 동물 생리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래서 세포학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생리학이 바탕으로 되는 게
좋아요. 그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 항상 그 세포학 할 때 그 세포나 생화학만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게 다 생략이 시초거든요.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전 같은 건 또 워낙 별도 분야니까 그들은 좀 따로 나오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건 아까 해드렸고 제가 적중을 얼마나 했냐고요? 완전 적중은 17개 중에 이게 9 더하기 8이니까 9문제 50%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조금 양심껏 썼고요. 사실 11문제 그러니까 8 더하기 9을 거의 적중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안 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오라고 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까지 하면 다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한 친구는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림이나 이런 문제 형식이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걸 골라서 이제 제가 9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 진짜 일치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크리스퍼 RNA 이렇게 어떤 표시 같은 거, 또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지금 물론 이제 이건 조인을 한 거죠. RNA이랑 그 캐스9을 합친 거긴 해요. 예. 근데 캐스9의 특징의 그림도 완전히 일치했고 트레이스 RNA가 언급이 되기도 했고 크리스퍼 RNA랑 여기가 이제 스페이서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죠. 예, 트레이서 부분랑 염기쌍을 형성을 해서 그래서 크리스퍼 지역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건 스페이서고 리피츠 여기가 스페이서네요. 얘가 스페이서고 여기가 리피츠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세 설명을 해드린 것도 있었는데 RNAI도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RNAI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해드려서 이런 거 일치하는 정도를 제가 그런 걸 일치한다라고 해드렸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최대 단순성의 원리를 가지고 아예 그냥 개통수를 우리는 이제 작성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재통수를 그려 놓고 지금 8번이 여기로 들어가고 세 개가 6번에서 세 개가 다른 게 아니다. 8번이 여기구나. 8번이 여기고요. 여기가 3번이죠. 3번이 공유 원시형질이고 그리고 공유 파생이고 나머지 다람쥐들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파생형질, 공유 파생형질이라던가 그리고 뭐 고유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제가 9가지고요. 사실 수업은 다 했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습 전략을 짜볼까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일반 생물학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너무 요약본들의 책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요약본들의 책을 보시면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괄호에 적당한 말을 찾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단편적인 것만 읽게 되면 안 좋아요. 저는 일반 생물학 열심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 생물학을 이게 캠벨 11판이죠. 지금 12판도 나왔어요. 캠벨은. 근데 현재는 원서로만 12판이 있고요. 이제 번역판은 우리 번역판 보면 되죠. 번역판은 11판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캠벨 책인데요. 저는 라이프라는 책을 더 좋아하긴 해요. 생명 책물의 과학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생명 생물의 과학이라는 책은 정말 전공 지식이 또 많이 포함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도 11판인데 활용을 해서 저는 공부하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이제 일반 생물학부터 먼저 점검을 해드리거든요. 일반 생물학이 좋은 점은 전체를 모두 다 아울러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전체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 지식이 오히려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이 이 일반 생물학 책이에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서 일반 생물학 책을 열심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문장 공부를 전 했으면 좋겠다고요. 따박따박 단어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문장 공부를 통해서 문맥을 파악하거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년 문제에 올해죠. 자꾸 작년이래. 아무튼 2022학년도 문제에서 바이오필름을 먼저 물어봤을 때도요. 바이오필름이 항생제 내성에 관련된다는 걸 쓰래요. 아니 이걸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내성을 일으켜요. 유도해요. 그런데 이걸 다 써놓으면 뭘 쓰라는 얘기야 우리가. 바이오필름이 이걸 하는데 이걸 써놓은 거예요. 문제에. 이거랑 관련 지어서 쓰래. 그럼 뭘 써야 돼? 기전 써야죠. 기전. 메커니즘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론해낼 때는 그런 어떤 의도 같은 걸 알아내려면 이 생물학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공유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이렇게 일반 생물학 책을 열심히 읽는 거라고 봐요, 저는. 열심히 외워요. 열심히 외워야죠. 진짜 이 안에 그림 말고도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라이프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정말 많이 이 라이프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공 지식을 아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공 서적을 볼 수밖에 없긴 하죠. 요즘에 레닌저도 이렇게 요약본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식물생리학은 뭐 뭐니 해도 이렇게 랩산 이 책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인체생리학 한 권. 보통 이렇게 책들 한 권씩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걸 자기가 요약하는 게 맞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약본도 드리고 요약을 하지만 책을 열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음, 뭐 요즘엔 또 더 업그레이드 버전의 책들도 많고요. 특히 인체생리학도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식물생리학은 타츠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인체생리학에는 제조가 실버스톤이든가 이런 사람, 이분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자들이. 그래서 이런 전공서적 한 세 개 정도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책을 보세요, 책을. 그러니까 요약본은 그 다음이에요. 요약은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적중을 찾기 위해서 문제지에서 찾는 건 쉬운데 이렇게 이론 수업에서 한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많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죠. 교재 말이 많은 교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해도 하고 문맥도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재를 열심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풀, 전 문풀 진짜 많이 하자는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배운 사람 말입니다. 우리 배운 사람들 그죠? 그래서 배웠는데 이제 각자 교수님들의 특성도 있고 분야마다 이제 특별한 것만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잘 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부를 잘 가늠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 중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책을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론 공부할 때는 저는 이렇게 연상을 자꾸 하는 게 좋은 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서 인슐린을 할 때는 인슐린은 이렇게 당 수송 단백질과 지질 수송체 그리고 글루카곤하고는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기량작용하고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슐린은 서로 글루카곤은 기량을 하니까 글루카곤을 배워서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고, 또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세포대사를 모두 조절하거든요, 인슐린이. 그러니까 이런 궤도식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궤도는 정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상을 하려고 자꾸 만들어 놓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저는 문장형으로 수업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답안을 써요, 제가 손으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글로 써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술형의 대다수가 왜냐하면을 쓰는 거거든요.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뭐뭐 하다. 근데 이것이 글로 쓰는 게 습관이 안 되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글로 잘 쓰면 말로 잘해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글로 잘 쓰는 사람이 말로도 잘해요. 그리고 되게 오목조목 설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도 해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말로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쓰면 여러분들도 따라 쓰겠죠. 제가 따라 쓰라 그래요. 전 문제 해설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답안을 써요. 그래서 열심히 써야지만 처음에 이제 받아쓰기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 삼아 써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예상 답안이라고 그래요. 모범 답안이 아니라 예상 답안. 그래서 이런 답안을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나면 수정이 가능해요. 써놓으면 요 문장보단 요 문장을 좀 바꾸는 게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 늘어요. 주관식은. 우리가 워낙 서술형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실제 정말 그림이 정말 똑같죠. 그리고 설명드리는 내용도 유사한데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 거냐면 미트피트 거예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문제다.
우리의 관연도 기출이죠.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의 관연도 문제 이번에 관연도 기출 문제 많이 응용됐거든요. 관연도 기출이 아까 보신 것처럼 20년 동안 다 모으면 문제를 다 해설을 하기도 해요. 그 모아고 다 분류를 해가지고 다만 올해는 그 문제를 제가 다른 번 문풀에 한번 몰아서 했더니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뜯어갖고 여기저기서 해볼 텐데요. 관연도 우리 임용 기출도 할 거지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예요. 과거는 그러니까 기출은 과거다. 그리고 다른 시험지는 미래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미트, 피트 이제는 끝나갔죠. 이들 이제 거의 없네요. 하지만 이들이 워낙 좋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 끝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 문제도 열심히 저는 가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봐요. 그 밖에 저는 사실은 제가 편입이라는 것도 있고 활동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점은 이제 강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성 논술위원이기도 하고요. 대성 문제 출제 해야 된다. 대성 문제 그러니까 왜 대입 논술 문제 출제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경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해주고 그걸로 실전을 대비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 풀이는 하면서 논리를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이래요. 수업 전략은 에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1, 2월에는 이제 관연도 기술 테스트는 계속 들어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서 하겠다고요. 원래 여기에서 다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일부를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게 유사 유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를 여러 개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내비두고 그 중에 일부는 여기서 풀고 여기는 이제 그건 풀이했으니까 대신 뭐하는 나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서 교재로는 여전히 다 활용을 할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교재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풀이는 좀 나눠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반 생물학 수준의 공부를 1, 2월에 해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전체를 이거는 전 분야예요. 전 분야를 해서 한번 쫙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지. 그리고 3월부터 전공 분야 공부를 하게 되죠. 3월에 세포, 4월에 분자생물, 동식물 생리학을 5, 6월에 진행을 하게 돼요. 뭐죠? 주요 분야예요. 그래서 주요 분야는 전공까지 들어가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식생분진, 그러니까 식물은 했고 생태나 진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여기선 다 해요. 그러니까 생태 진화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풀로 강화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 분야를 해요. 예, 전 분야를 해서 생태까지 모두 진행을 함으로써 점검을 해드릴 거고 9월부터는 이제 열심히 모의고사 가죠 뭐.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도 이렇게 1.5배수 가기도 해요. 그래서 1.5배로 약간 좀 시간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바빠하셔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1원학만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9문항 같은 경우에는 13문항 정도를 갖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근데 시간은 똑같이 그렇게 해야 좀 훈련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9월에 이렇게 1.5배수로 진행을 하고 10월에는 형식을 맞추어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이 중간중간에 2배수 조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1월에 최종 파이널 2회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이 2배수 조이기에서도 저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능력을 좀 늘려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까먹으면 진짜 떠오를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추론형의 문제들을 많이 해놓으면 그거는 응용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건 연습 안 하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암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안 잊어버리고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료 해석과 실험 분석이거든요. 그걸 되게 강화시켜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그리고 11월에 파이널 2회를 진행을 할 생각이죠. 여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학습 전략은 이와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3가지 정도인데요. 기출문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무조건 풀이를 하고 자기 걸로 잘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생물학 책을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라이프나 캠벨도 좋아요. 캠벨도 이제 안에 말 읽어보면 진짜 내용 많아요. 그래서 정규 교재를 잘 활용을 하시라.
아,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일반 생물학 책을 번안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염두 생물교육과 전공들이세요. 어, 그러니까 추천해요. 그리고 세 가지의 전공책이 있었고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스스로 쓰고 배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긋는 건 밑줄밖에 생각 안 나요. 안 난다고요. 자기가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필기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막 필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 노트를 만들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쓰게 해야 이제 외워지는 거니까. 아직도 인간의 뇌는 진화가 덜 됐어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하실 때는 창의적인 여러 가지 수업을 하시겠지만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임용고시는. 네, 열심히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걸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울 때 방법은 진짜 몸을 괴롭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자꾸 쓰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래서 필기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두 번째는 약간 말이 그렇지 사실은 또 우리가 전공자이다 보니 전공 공부를 하는 게 나 이거 아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기 싫고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알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 기출 문제에 대한 정말 좋은 점이 그거예요. 딱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 하기 딱 좋아요. 이건 진짜 잘 풀어야 돼요. 이건 거의 다 맞출 정도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기본 실력이 돼야 돼요. 이번에 기본 테스트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탄탄하게 있는지.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풀면 많이 틀리실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탄탄하게 하려면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자꾸 봐야 되는데 이거 자꾸 아는 것 같아서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필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긴 시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나한테 힘이 되기도 하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막 쌓여. 막 그렇죠. 쓴 게 이만큼 쌓이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게 저한테 격려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주관식 대비, 그러니까 주관식이 이제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을 대비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미리미리 써봐야 돼요. 진짜 문장 완성을 잘 시켜 뭐든지 문장 완성 해보기.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말로 할 때도 그게 문제 아니었어요? 문장 끝에 흐린다? 그러니까요. 항상 글 마무리를 하려면 동사를 잘 써서 문장을 딱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그런 마무리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식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문제 해설을 자꾸 써보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해설을 많이 이제 쓰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첨삭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첨삭을 제가 또 해드리는 편인데 제출하시면 이제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답은 맞는데 중간 과정에 혼선이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 2022학년도 기출을 점검함으로써 2023학년도 2023학년도를 대비해 보는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뭐 말이 그렇고요. 핵심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로부터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